어때? 뭐 좀 느껴지는 게 많이 있어? 네. 2학년 1학기 때 엔진 수업 걸쳐서는 안 됐었는데 후회가 많이 되네요. 방금 녹음한 거를 앞으로 엔진 수업 시작할 때 그럴 이것만. 여러분 선배의 육성 녹음입니다. 그래서 난 사실 이 팀의 AD가 이쪽으로 원한다라고 인지를 했고 AD가 원하는 게 이쪽 스타일 아닌가? 색감이? 색감을 아예 바꾼 버전이 아마 요게? 네. AD 아니요, 옆쪽에 음. 오른쪽 부분이 에이드님께서 만드신 거고, 요쪽? 네, 그 전에 좀 더 파스텔 톤 계열 유사색 계열들은 제가 만진 아, 둘 다 약간 비슷한 계열 아닌가? 근데 이쪽이 좀 더 파스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가면은 분리감 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배경이 좀 뭐랄까 산만해가지고 색감이 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쪽을 좀 더 추천하긴 하는데 AD가 이쪽을 원한다면 어쩔 수가 없고 자, 아무튼 이걸 바란다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걸 실행을 했더니 뭐 조작이 아무것도 안 먹어서 그냥 이 상태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니면 조작법 키보드로 1핀에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아, 그냥 이걸로 보면 되잖아.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여기서는 땅바닥이 검은색 아스팔트인데 완전 컨셉이 좀 달라졌더라고. 네, 저게 EA 스테이지라서 이거는 튜토리얼 스테이지라 아, 조금 달라요. 오케이, 알겠어요. 예, 일단 내가 어제 했던 조치들을 다시 좀 복기를 해보면 네. 포스터 프로세스 볼륨부터 다 뺐어. 여기 보면은 글로벌 볼륨이라고 있고 글로벌 볼륨에서 컬러 그레이딩 작업을 좀 했더라고. 그 노출 보정 없앴고 그러니까 여기서 강제로 콘트라스트를 높여서 쨍한 분위기를 낸 것 같은데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겠지만 컬러 후보정으로 원하는 어떤 콘트라스트나 그런 거를 내는 거는 정말 피치 못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라이팅으로 글로벌하게 모드를 잡고 나서 하는 게 좋거든. 그래서 일단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도 빼주고 그러면 되게 좀 푸르스름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블룸도 좀 마음에 안 들었어. 트레시홀드가 1.5면 좀 높은 것 같고 1.2 정도? 인텐시티 오케이. 근데 이게 기껏 블룸을 넣었는데 이게 스캐터가 안 나면은 1.2보다 높은 하이 다이나믹 렌지 영역의 컬러들은 이렇게 블룸이 먹어야지 되는 건데 기껏 블룸을 넣어놓고 블룸 효과를 꺼놨더라고. 네. 스캐터가 안 생기게. 아마 뿌옇다는 평가가 많아서 아마 이제 이것저것 조절하시다 보니까 꺼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임계값을 높이는 건 좋아. 네. 이 임계값 이상으로 블룸의 영역에 들어간 거는 확실하게 블룸이 먹어야지. 네. 임계값을 그럼 더 높이면 되는 거지. 얘를 낮출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높여놔야 이펙터가 나중에 파티클에서 그 높은 인텐시티 값의 컬러를 썼을 때 예쁘게 블룸이 먹어서 날아가는 거거든. 그리고 블룸에서 틴트를 강제로 색을 넣는 거는 비추천. 혹시 이유가 있나요? 블룸의 컬러는 머티리얼에서 제어를 하는 게 근본이고 이거는 블룸의 컬러를 강제로 이걸로 덮어 써버리는 거니까 머티리얼에서 무슨 짓을 해도 요 색이 살짝 개입을 하게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블룸은 머티리얼에서 제어하게 놔두는 게 좋다. 아주 예외적으로 이 씬에서의 블룸은 모두 뭐 핑크 했으면 좋겠어. 뭐 그러면 저렇게 컬러를 넣는 건데 그런 상황 같아 보이진 않거든. 그리고 이건 이제 최적화 옵션에서는 이거를 디폴트 6으로 두기보다는 한 단계쯤 낮춰서 쓰는 것 정도를 추천한다 라는 건데 아마 학생들은 이 옵션 자체가 안 보일 거야. 왜냐면 이게 어드밴스드 옵션이거든. 이걸 끄면 이렇게 보일 거고 아마 이렇게 보고 작업하고 있었을 건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어드밴스드 프로퍼티를 켜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교수님은 애초에 여기 프리퍼런시즈 이거는 내 선호도 세팅인데 여기 그래픽에 보면은 교수님은 항상 어드밴스드 프로퍼티를 보게 해놔서 교수님 늘 보이는 거지. 네. 이게 디폴트가 히든이거든. 저게 히든이면은 강제로 이걸 켜서 봐야 되는 게 이 최적화 옵션인 거지. 그 글로벌 볼륨은 이 정도로 해놓고 네. 지금 하늘의 흰색이 왜 흰색으로 안 보이지? 이거는 하늘의 텍스처가 HDR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거든. 이 스카이박스 텍스처에서 이 톤 매퍼가
ACS로 되는 순간에 더 이상 텍스처가 흰색이 아닌 걸로 보일 거야. 애초에 흰색도 아니었네. 여기 흰색이 구름이 흰색으로 좀 보여야 이런 느낌이 날 텐데 네. 이런 느낌이 애초에 이게 지금 흰색이 아니라 뭔 색이야 이게. 포토샵 캡처해서 포토샵에서 보면 근데 그럼 저기 쓰인 거랑 같은 텍스처일 텐데. 제가 작업했을 때 흰색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지 원인을 좀 보려고 하는 건데 방금 스크린 캡처한 이미지는 이거를 색을 찍어보면 흰색이 아니잖아, 그치? 이만큼 가야 흰색인데 네. 이거를 흰색으로 보이고 싶다고 해서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컬러 보정 기능을 넣어가지고 이런 데서 이렇게 흰색으로 해버리면은 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작업이 되는 거고, 스카이박스 머티리얼에 보면 익스포저 값을 얘를 조정을 해야지. 근데 이건 일단 1로 두고 이 텍스처가 흰색인데 틴트 컬러가 들어가 있네. 내 생각에는 이 텍스처를 포토샵에서 HDR 영역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PNG가 LDR 텍스처잖아. 네. 이거나 렌더링 할 때 HDR인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이건 좀 HDR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레이어 복제하고 회색으로 바꾸고 레벨 잡아서 흰색이어야 하는 영역을 흰색이어야 하는 영역을 좀 남겨놓고 네. 이 이미지를 채널에 가져가서 여기서 컨트롤 클릭하면 저 부분이 선택이 잡히잖아. 네. 그치? 그 다음에 얘를 버리고 새로 레이어를 만드는데 새로 만든 레이어가 현재 선택 부분이 마스킹으로 걸리는 거지. 네. 그럼 내가 이 마스킹 외에 레이어 부분에다가 어떤 색을 칠하면 흰색이었으면 싶은 부분만 칠해지겠지. 네. 그렇게 해놓고 내가 여기다가 칠하는 이미지를 HDR 컬러를 칠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럼 여기다 이미지 모드를 채널당 16비트네? 32비트 갑시다. 가서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흰색 인텐시티를 한 2쯤으로 높이고 흰색 걸어주면 그 색을 여기다 이렇게 거는 거지. 네. 그러면은 요 마스킹 영역만 이 인텐시티짜리, 지금은 다 똑같은 흰색처럼 보이지만 네. 딱 그 영역만 좀 더 높은 인텐시티가 된 거고, 이거를 내가 노출값을 조금 낮추게 되면 HDR이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 느낌이 좀 오지. 네. 그러면은 이걸 한번 넣어보고, 이거는 컨트롤 알트 S 눌러서 HDR로 저장을 해야 되거든. 여기 밑줄 HDR 이라고 저장을 하고, 여기에 HDR 지금 들어왔지? 네. 여기 HDR 왔고 2D가 아니라 큐브맵으로 플라이를 해주고, 결과물에서 이게 색이 탁하다고 포스트 프로세스로 후보정으로 막 원하는 색을 만드는 거는 가급적이면 좀 비추천한다 라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기본적인 라이팅으로 자꾸 원하는 색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근본이라는 거지. 너무 세다. 아까 인텐시티가 1 정도로만 좀 높여서 다시 칠하고 HDR로 저장을 해주고 유니티 가다 보면 이제 좀 제대로 된 색이 나오는 느낌 들지 않나? 네. 어때? 저 파란색이 조금 더 내려와도 예쁠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여기 지평선 쪽은 오브젝트들의 포그랑 같이 묻어놔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포그 효과를 좀 감안해서 그릴 필요는 있거든? 위에 있는 저 쨍한 파란색이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여기서 텍스처를 좀 조절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좀 하고, 네. 응급처치 정도를 한다면은 여기다가 좀 쨍한 파랑을 살짝 넣어볼 수는 있겠는데, 뭔지 알겠나? 네. 이런 응급처치는 난 되게 안 좋아하는 조치긴 한데 이런 틴트 컬러가 있는 것보다는 애초에 텍스처 안에서 좀 잡아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내 스타일인 거고, 약간 요 정도 느낌이 좀 파스텔스럽지 않을까? 라이팅 쪽으로 가서 다시 보면은 리얼타임 섀도우 컬러 이거 바꿔도 아마 안 먹을 텐데, 유니티 엔진 버전 바뀌면서 이게 잘 안 먹더라고. 그래서 이 스카이 컬러가 간접광으로 작동하고 있을 테고, 포그 컬러 좀 이따 선택이로 하고, 요 간접광
그림자가 좀 파릇파릇한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거지. 만져봐도 영향을 거의 주는 것 같이 느껴요. 영향 줄 거야 아마. 디렉셔널 라이트 얘부터 흰색을 좀 다시 복귀. 이건 나중에 이제 라이트맵 부을 때 반사광 좀 세게 해야 되니까 미리 좀 세게 해놓고, 렌즈 플레이어는 요거 오클루전 켜야 돼. 저걸 켜야 가릴 때 렌즈 플레이어가 이렇게 아, 저기 되거든. 네. 디렉셔널 라이트는 살짝 따뜻한 느낌 들게 요 정도로 해놓고, 여기서 이제 라이팅 쪽에서 소스에서 스카이 컬러, 얘가 이제 위에서 내리꽂는 컬러, 얘는 밑에서 올라가는 컬러, 이건 옆에서 들어가는 컬러. 여기 세 가지 방향 컬러인 거거든. 얘를 좀 파란색을 요걸로 좀 색을 잡고, 인텐시티 1.4. 어때? 좀 파릇파릇해졌지? 네, 살짝 그치? 산뜻해졌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이펙트 이전에 라이팅으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요 컬러와 함께 동시에 봐야 되는 게 디렉셔널 라이트 컬러의 인텐시티거든. 내가 이 인텐시티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바닥이 얼만큼 쨍하게 보이느냐, 얘가 달라지는 거거든. 네. 그래서 얘를 같이 놓고 봐야 돼. 요건 이제 애들이랑 같이 좀 잡아나갔으면 좋겠고, 네. 지금 내 스타일대로 하면은 한껏 파스텔 쪽으로 가면은 그림자가 저렇게 세면 안 되거든. 이건 나중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니까 좀 이따가 라이트맵 구울 때 같이 봅시다. 네. 요 정도까지 하고, 지금 또 눈에 거슬리는 게 얘네들 왜 이렇게 빛이 센가. 그래서 여기서 나는 HDR 인텐시티 다 뺐거든.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니까 좀 보기가 편안해지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게 달라졌으니까 어색해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편안해졌지. 시각적으로. 살짝 상했는데. 얘도 파워가 좀 세져야 돼. 프레넬이 두꺼우니까 네. 이걸 좀 프레넬 좀 더 얇게 가지고, 이 안에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먹어야 되거든. 내 생각에는 굳이 포스트 이펙트에서 컬러 그레이딩을 손을 안 대도 라이팅만으로도 팬시스러운 이런 분위기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 네. 여기서 또 손대야 되는 게 포그. 익스포넨셜하고 익스포넨셜 스퀘어드는 멀리서 아주 멀리까지 봐야 되는 경우, 혹은 실사스러운 경우에 좀 어울리고, 이렇게 좀 근거리에서 아티스트가 딱 원하는 만큼의 포그 밀도를 잡아내기에는 오히려 가장 가벼운 리니어 방식이 더 적절하다. 예를 들어 내 포그 컬러를 엉뚱한 색인 뭐 녹색으로 해놓고 보면 좀 구분하기 쉬운데, 네. 이거를 나는 50m 거리에서 100%로 하겠다 하면 50m에서 그냥 초록이 돼버리는 되게 직관적인 컨트롤 방식이고, 네. 카메라 바로 앞에서부터 포그가 시작되는 거니까 이 시작 지점을 뒤로 이렇게 쭉 밀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 포그를. 네. 그래서 포그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100%가 되는지를 직접 내가 숫자로 컨트롤하는 게 리니어 방식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약에 5m에서 시작하는데 200m에서 끝나도록 하고, 그 색은 흰색이다가 되면은 나는 이 포그를 흰색 계열을 쓰는 게 좀 더 파스텔스럽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 근데 AD는 아마 이거를 파란색 계열의 하늘색을 쓰기를 원할 수도 있어. 그거는 이제 AD한테 같이 색을 잡아보라고 하고, 내 개인 취향으로는 이게 화이트를 쓸수록 좀 더 파스텔스러워지는 느낌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 포그를 엔드를 당길수록 포그가 점점 짙어지지, 끝에 부분이. 이게 엔드가 나한테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엔드가 멀어질수록 포그가 옅어지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플레이하는 영역에서는 포그가 너무 세면은 좀 탁해 보이니까, 이거를 이제 한 10m 정도 뒤로 밀면은 플레이하는 공간은 또렷하게 보이면서, 이걸 한 200 정도로 당기면은 대기 원근, 포그에 의한 원근감은 좀 남겨 놓을 수도 있는, 그런 거는 또 AD랑 같이 좀 잡아 나가면 좋은 값들이거든. 이 정도면은 되게 팬시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포그가 너무 세, 그럼 얘를 조금씩 뒤로 미는 거지. 이렇게 하면 조금 포그가 옅어진 거고. 이 정도로 일단 좀 저장을 해보고, 이제 라이트맵을 좀 걸어봅시다. 라이트맵을 걸어야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걸리면서 여기 초록이 여기 좀 묻어나고 그런 게 되는 거거든. 테스트용 캡슐 하나 올려놔 볼게. 머티리얼을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서 뭐 GI 테스트라고 합시다. 하고
컬러는 약간 밝은 회색으로 해서 주변에 라이트를 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고, 이거를 적용할 캡슐 하나 만들어서, 캡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왜 이렇게 멀어? 컬라이더 필요 없으니까 컬라이더 날리고, 이게 이제 캐릭터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가 라이트를 어떻게 받는지를 좀 미리 볼 수 있는 거거든. 지금 너무 어두우니까 조금 더 밝게 해주고, 얘가 다이나믹한 캐릭터가 주변의 환경광으로부터 어떻게 받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지금 옆으로 받는 게 너무 노랗잖아. 아, 네, 그치? 그래요. 그거는 이것 때문이거든. 이퀘이터 컬러 얘가 너무 노래. 이 부분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옆으로 오는 컬러 따뜻하긴 해도 뉴트럴한 색으로 바로 잡은 거고, 그러면서도 그림자 컬러, 위에서 내려가는 그림자 컬러는 파랗게 했고, 그리고 밑에서 올라가는 색은 지금 이 색을 했는데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걸 약간 좀 무채색으로 좀 일단 해놓고 나서 이제 라이트 맵을 통해 GI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지. 근데 여기 어댑티브 프로 볼륨 하나도 안 만들었네? 이거 유니티 6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럼 어댑티브 프로버 볼륨이라는 자체를 세팅을 안 해놨나 봐. 여기 프로젝트 세팅에 여기 이제 얘가 URP 렌더 파이프라인을 세팅하는 요놈이 에셋이고, 여기에 보면 라이트 프로브 시스템이 라이트 프로브 그룹이 돼 있잖아. 얘를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으로 바꿔주고, 그럼 모든 렌더링이 유니티 6의 신규 APV 방식으로 다시 세팅이 되거든.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댑티브 프로 볼륨만 딱 만들어주면 알아서 볼륨이 만들어지는 거야. 아주 멀리서 보면은 지금 뿌얘가지고 되게 탁해 보이잖아. 근데 이거는 거리가 머니까 포크가 먹어서 그런 거지, 실제 게임 플레이 화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일 거다라는 거거든. 그런 건 좀 감안하고 봐야 되고, 이 상태에서 어댑티브 프로 볼륨을 만들게 되면 우클릭하고 라이트 어댑티브 프로 볼륨 만들고, 얘가 원점에 두면 여기 원점이 한참 멀리 있네. 그리고 나서 스태틱을 감싸봐 라고 핏투씬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지금 스태틱으로 체크된 애들만 감싼 거거든. 그 얘기는 얘네들이 지금 스태틱이 아니라는 거지. 스태틱 맞는데? 자식이 아닌가? 그럼 풀었다 다시 넣어보지 뭐. 풀었다가 다시 넣고, 그 다음에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에서 다시 P2씬 넓어졌지? 네. 뭔가 자식 중에 스태틱이 아닌 애가 있었던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다 스태틱 체크된 거고, 라이트맵 UV는 다 들고 있나? 얘네들이? 전에 한번 라이트 맵을 구운 적이 있긴 한데. 요런 FBX에서 안 돼 있네. 라이트맵 UV가 없어 얘는. 이런 메쉬가 UV1만 있으면 라이트맵이 정상적으로 안 구워지거든. 네. 여기 UV2가 있어야 돼. 프로젝트 전체에서 여기서 메쉬 말고 모델 선택하고, 응? 몰랐어? 네. 여기 보면은 제너레이트 라이트맵 UV가 안 된 애들이 엄청 많네. 아마 정보 안 돼 있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해놓고 라이트맵을 구워봤자 소용없지. 어쩐지. 어쩐지. 감사합니다. 진짜. 저거를 안 하더라도 3D 맥스에서 미리 라이트맵 UV를 만들어 왔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럴 리는 없고. 어때? 뭐 좀 느껴지는 게 많이 있어? 네. 2학년 1학기 때 엔진 수업 놓쳐서는 안 됐었는데 후회가 좀 많이 되네요. 방금 녹음한 거를 앞으로 엔진 수업 시작할 때 여러분 선배의 육성 녹음입니다. 그러면 저기 그 파이프에 약간 줄 같은 게 막 그어져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의도한 게 아닌데 쉐이더로 직접 노멀을 뒤집었더니 저렇게 됐거든요. 쉐이더에서 뒤집었다고? 네네네. 머터리얼에서 노멀을 반전시켜가지고 만든 건데. 지금 그것까지 보기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아, 네. 그 샘플만 따로 줘봐. 그 왜 줄무늬가 생기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샘플을. 네. 그럼 쉐이더 그 모드랑 같이 보내드릴게요. 미리 구워둔 스태틱 GI를 사용할 거라면 네. 굽는 걸 가정하고 라이팅을 톤을 맞춰야 되거든. 지금 전혀 GI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색감하고 네. 또 GI가 들어갔을 때 색감이 또 확 달라져.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색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내가 색을 좀 대충 맞춘 것도 있어. GI가 돼야 서로 색을 좀 영향을 주거든. 그럼 이제 색이 좀 부드럽게 퍼져, 컬러들이.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런 메쉬들이 이제 UV2를 들고 있게 되는 거지. 플레이어는 UV2가 필요 없는데 들어갔네? 이런 애들은 빼, 나중에. 왜냐면 이런 것도 다 용량을 먹거든. UV들도. PC 뉴라고 하는 이런 애들은, 캐릭터들은 라이트 맵이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건 빼주는 게 맞지. 그리고 이런 게 나중에 실무에 가면은 일일이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실수가 꼭 일어나니까 규칙을 정해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뭐 여기다가 태그, 커스텀한 라벨을 여기다 달아줄 수가 있거든. 내가 여기다가 라벨을 그냥 타이핑을 하면 그 라벨이 붙는 거야. 그런 식이야. 그 라벨 기반으로 자동으로 이런 옵션들을 세팅해주는 그런 작업을 풀면은 해줄 수가 있거든. 그런 데이터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러지. 네. 그럼 여기 캐릭터 이 안에 있는 건 다 빼야겠네. 이건 다 빼주고, 나중에 그거는 이제 팀원들이 알아서 하라고 좀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라이팅에서 씬을 구울 때 요 세팅이 01씬 이거 쓰면 되는 거 맞아? 그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얘네들이 라이트 맵을 어떻게 구울지 정책을 정하는 거거든. 네. 그리고 이 옵션 값들이 이 SS에 기록이 돼. 그러면은 우리 게임에는 요 SS로 다 모든 맵을 라이팅을 구울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공용을 써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 씬 전용의 어떤 라이트 맵 굽는 세팅을 할 거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지금 뉴 라이팅 세팅으로 해볼게. 네. 뉴 라이팅 세팅에서 섀도우 마스크는 원거리 그림자를 라이트 맵으로 그리는 거거든. 지금 원거리 그림자가 안 그려지고 있잖아. 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서브트랙티브인데, 이걸로 하면은 모든 그림자를 다 라이트 맵에서 처리를 해. 그러면은 이게 왜 안 좋냐면, 근거리 그림자가 그림자처럼 보이려면 라이트 맵 해상도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라이트 맵의 텍셀 해상도가 너무 높은 게 필요해져. 네. 이 방식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이 정도 값만 돼도 내가 라이트 맵을 한번 구울 때마다 시간이 한 세월이야. 그래서 이런 그림자는 실시간으로 처리하든가 아니면 미리 구워둔다면 원거리 정도인 거지. 네.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섀도우 마스크는 그림자 라이트 맵을 원거리만 처리하는 거. 이거는 베이크드 인다이렉트는 라이트 맵이 그림자에 개입 안 하는 거. 그래서 나는 주로 학생들한테 권장하는 거는 베이크드 인다이렉트이지만, 이 게임에서는 원거리에서도 그림자가 좀 있으면 좋아 보이니 이거를 섀도우 마스크 정도로 가보자 라는 거지. 그리고 GPU로 구워야 되고, 이게 결정적으로 이 해상도가 낮아야지 라이트 맵을 금방금방 구워. 요거 한번 구울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개발 진행이 안 돼. 네. 그래서 이게 낮아도 괜찮은 옵션이 섀도우 마스크와 베이크드 인다이렉트라는 거지. 그래서 섀도우 마스크 정도로 해놓고 GPU 세팅하고, 요 디렉셔널은 뭐냐면은, 설명하자면 긴데, 라이트 맵을 하나 더 구워서 빛에 대한 방향 정보를 추가로 더 기록하는 게 저 디렉셔널이거든. 이게 좀 이슈가 많아. 네. 조금 더 퀄리티 높은 라이트 맵 계산을 해주는 옵션이긴 한데, 두 가지 이슈가 있어. 첫 번째로는 그 정도로 효과를 보려면 얘가 꽤 높아져야 돼. 그러니까 난 이거 높이는 거는 반대라 그랬잖아. 네. 그래서 얘가 일단 의미가 없고, 그리고 저게 단면 폴리곤에서 미친 짓을 해. 말도 안 되는 인텐시티의 컬러를 만들어내, 라이트 맵에서. 단면 폴리곤을 쓰는 곳에서. 그래서 디렉셔널은 일단은 끄기를 권장한다 라는 거고, 그럼 이제 주의해야 될 옵션들이 섀도우 마스크, 해상도, GPU, 넌 디렉셔널 정도만 체크를 하고, 얘는 라이트 맵 몇 장 나오는지 봐가지고 너무 많다 싶으면 2048, 4096 그런 식으로 좀 올려가면 되는데, 이 정도까지만 좀 하고, 지금 어댑티브 프로 볼륨이 공간을 감싸고 있단 말이지. 공간을 감싸는 곳에다 라이트 프로브를 알아서 밀도를 조절해 가면서 라이트 프로브를 세팅을 할 거야, 이놈이.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에 관련된 세이브 파일들도 있을 테고, 환경, 오케이, 씬, 리얼타임, 베이크드 정도까지 해놓고, 라이트, 디렉셔널 라이트, 리플렉션 프로브? 이런데 리플렉션 프로브가 있구나. 리플렉션 프로브 타입은 베이크드, 오케이, 베이크드, 스팟, 라이트, 믹스드. 라이트 맵을 보려면은, 그치, 얘도 디렉셔널 라이트 모두 믹스드 해야 되고, 선은 뭐야? 얘는 뭐지? 엥?
저게 원래 플랜이었는데. 아, 오케이. 한번 구워봅시다. 두근두근. 항상 처음 라이트맵 구울 때마다 내가 또 뭐 놓친 거 없나? 늘 불안해, 나도. 여기서 한 번 라이트 구울 때 30초 이상 넘어가면은 그거는 작업하기가 좀 곤란해. 경험상 마음에 드는 라이팅 세팅을 찾아내는데 최소 50번에서 많으면 몇백 번 다시 굽기도 하거든. 근데 그걸 한 번 구울 때마다 10분 걸리고 이렇게 되면은 감당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 번 구울 때마다 한 10초? 뭐 그렇게 걸리면 되는데 처음 한 번 좀 오래 걸려요, 얘가. 바깥쪽 텍스처를 HDR로 해놨으면 여기서 익스포저를 좀 조정을 해도 인간이 받아주거든, 얘가. 아까처럼 텍스처가 LDR일 때 이걸 올렸다 내리면 다 같이 어두워지고 다 같이 밝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이 다이나믹 렌즈 컬러가 있어줘야 익스포저 조절에 맞게 대응이 되거든. 이거 이렇게 얼룩덜룩한 게 묻었지? 요거 라이트맵 UV가 꼬인 것 같은데 저기? 요놈이 베이크드 라이트맵에서의 위치가 뭔가 되게 엉뚱한 이미지들이 구워진 느낌인데? 라이트맵 해상도를 좀 봅시다. 왜 해상도가 안 보이지? 뭔가 이상해, 상태가. 메쉬가 스케일 개별적으로 조절하는 거는 내가 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지금 해상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오래 걸린 거거든, 아까. 네. 라이트맵 해상도를 더 줄여야 돼. 10에서 더요? 이게 낮을수록 금방금방 굽거든. 어차피 은은한 반사광을 만들어낼 용도 애들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표현은 필요 없는 애들인 거거든. 다시 베이크. 뭐 스케일은 제대로 스케일감 맞춰서 한 건가? 사람 크기가 1.5m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좀 문제는 사라진 느낌인데 라이트맵 UV를 베이크드로 해서 보면 이제 좀 UV가 적절히 잡혔네. 방금도 보면 라이트는 금방 구웠잖아. 이 정도로 해도 큰 문제는 없고 여기 이제 베이크드 한 장 안에 다 들어갔으니까 2048 한 장으로 그냥 해결할 수 있으면 최적화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거든. 그리고 지금 이 그림자는 가까운 그림자는 실시간으로 그리는 거고 저 멀리 있는 애들은 멀어지면은 미리 구워둔 라이트맵 텍스처로 그림자가 쓱 바뀌고 있는 거거든. 네. 뭔지 알겠나? 네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림자로 이렇게 쓱 바뀌는 건데 이거는 요 그림자는 뭔가 지금 저거를 뭐가 저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저거 아마 분황률로 제가 돔 안에서 저 비눗방울이 카메라 기준이랑 안 보여가지고 노멀맵을 수정한 비눗방울 막 같은 거를 플랜을 여기 빌보드 뭐 있는데 네네, 그놈 그거를. 캐스트 섀도우를 꺼야 될 것 같은데 껐다고 생각했는데 켜져 있나 봐. 어딨지? 뭘로 찾아야 돼? 무슨 돔일 텐데. 돔? 요놈? 네네네. 돔 플랜 캐스트 섀도우 오프. 그리고 금방금방 구우니까 별로 부담 없지. 근데 저기 새카맣게 타는 거는 원래 저런가요? 요런데? 네, 그거랑 저 안쪽. 안쪽 여기? 이거는 노말 이슈 같은데? 아까 노말 뭐 뒤집었다며. 근데 저 돔은 뒤집은 적이 없는데 저 안쪽이 완전 새카매져. 그럼 이런 애들만 그 라이트맵에서 좀 제외를 해. 다이나믹으로 스태틱을 빼버려. 지금 쉐이더가 특이한 게 쓰인 애라서 이런 거 라이트맵을 구워버리면 문제 생길 것 같거든? 평범하지 않은 애들이 지금 다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런 문제들은 하나씩 문제를 찾아가면서 좀 해결해야 되고 지금 여기 이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전혀 못 들어오고 있거든, GI가.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런 부분들인 거지. 이렇게 뽀사시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얘가 이런 데 들어가면 이렇게 이런 식의 라이팅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렌더링 디버거라고 있거든. 렌더링 디버거의 프로브 볼륨에 들어가면은 디스플레이 프로브를 켜줄 수가 있어. 그러면은 현재 씬 내에 자동으로 배치된 다이나믹한 캐릭터들이 라이팅을 어떻게 받는지 그 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저 공들 정보를 기준으로 보면은 핑크핑크한 애들 옆에는 핑크핑크하게 색이 묻어나야 되는 거거든. 디스플레이를 끄고 여기서 디렉셔널 라이트가 아까 인다이렉트 멀티플라이어가 3이었잖아. 그치? 디렉셔널 라이트 광원으로부터 반사되는 거를 증폭하는 애거든.
이거를 한 6 정도로 뻥튀기 시키면은 굉장히 좀 반사광의 개입이 더 세죠. 다시 한번 라이팅을 부어보면은 모든 라이트마다 저 옵션은 다 있거든. 여기 인다이렉트 멀티플라이어, 포인트 라이트도 있고 스팟 라이트도 있고, 지금 이런 식의 팬시한 동화적인 라이팅을 원한다면 그 간접광이 좀 점점 세져야 되고, 그렇게 해도 만약에 그림자가 너무 진한 게 마음에 안 들면 여기 라이팅에서 이 인바이러먼트 쪽에 얘의 HDR 인텐시티를 자꾸 높여야지. 그래야지 이걸로부터 개입되는 간접광이 점점 세지는 거니까 얘가 밝아지는 거거든. 이거를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자꾸 뭔가를 컨트라스트를 잡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글로벌한 환경이랑 디렉셔널 라이트를 갖고 자꾸 잡아나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이 캐릭터가 조화롭게 주변 라이팅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방금 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인다이렉트 멀티플라이어를 6으로 올리니까 어떻게 됐어? 간접광이 훨씬 더 세졌지. 네. 이거는 이제 원하는 값을 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지. 여기도 지금 뭔가 이상한 그림자가 슬쩍 생겨나는데 멀어지니까 여기 돔이 또 캐스트 섀도우 하는 느낌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잡아 나가. 네. 여기도 지금 얘가 지금 스태틱 라이트를 했을 때 시커맸으니까 다이나믹 오브젝트로 끄집어냈잖아. 이게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이건 요 쉐이더를 좀 이상하게 짜서 그런 것 같아. 얘가 왜 새카맣게 보이지? 저도 혹시 안쪽 면이 뒤집혔나요? 면이 안쪽을 보고 있는데? 원래 안쪽을 보는 면이 안에서 여기는 실내 쪽에서만 볼일이,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일이 없어가지고. 바깥에서 보이고 있잖아. 그럼 양면으로 작업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안쪽이 시커매지지 않나요? 앞면, 뒷면을 뒤집으면? 글쎄 잠깐만, 얘가 지금 캐스트 섀도우를 꺼야 될 것 같아 일단. 저 돔에 캐스트 섀도우 끄고 다시 좀 구워볼까? 네. 이제 좀 GI가 들어가네. 얘가 막았던 거네. 제가 범인이구나. 얘가 지금 반투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빛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었던 거지. 오, 되게 장난감스럽지 않아 느낌? 네. 그리고 지금 빛이 전반적으로 세지면서 너무 뿌얘졌잖아. 네. 그러면은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도 여기서 글로벌 볼륨에서 블룸의 임계값을 높이든가. 지금 전반적으로 빛으로 가득한 공간이 되면서 블룸이 먹는 영역이 많아진 거지. 아티스트가 의도적으로 인텐시티를 세게 먹인 데만 좀 블룸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뭐 AD가 뽀얀 느낌을 좋아한다면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요거는 AD랑 잘 상의하면서 값을 잡아 나가면 될 것 같아. 네. 어때 요런 라이팅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팬시하고. 그치? 네. 캐릭터 이런 데 들어가면 다 영향 먹을 거 아니야. 네. 여기서 색감 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팅 옵션에 있는 그 3개로 얼마나 포스트 프로세스 갈 생각은 엔간하면 하지 말고, 네. 포스트 프로세스 많이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 블룸이라든가 톤 매핑은 당연히 포스트 프로세스 할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비네트 같은 것도 사실 포스트 프로세스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 약간 살짝 화면 가운데로 좀 모아주는 효과가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거 좀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주변을 살짝 눌러줘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 약간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 들 테고, 색감은 가능하면은 이쪽에서 건드리지 말아라. 블룸은 뭐 어쩔 수 없고. 어때? 색 이쁘지 않나? 네. 이건 뭐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왜 얘가 이상 증세를 보이는지는 좀 원인을 더 찾아봐야겠는데, 뭔가 어딘가 원인이 숨어있는 느낌이야. 원인 못 찾겠으면 그냥 다이나믹으로 바꿔버리든가. 네. 스태틱을 빼고. 그럼 쉽게 해결되긴 하겠지만, 얘가 스태틱이 되는 순간 얘가 주변에 영향도 못 주지. 지금 시간 많으면은 나도 좀 원인을 찾아볼 텐데, 지금 시간이 또 거의 다 돼가지고. 네. 그리고 요 느낌표는 뭐냐면은 UV가 오버랩 됐다는 뜻이거든.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여기서 라이트맵 UV가 텍셀이 이렇게 크면은 라이트맵 픽셀이 옆에 라이트맵 영역으로 블렌드 먹으면서, 그러니까 필터링 먹으면서 끼어 들어간 거를 라이트맵 오버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라이트맵 텍셀 해상도를 크게 쓸 때는 이 경고는 피할 수가 없어. 이거 그냥 무시. 여기서 이제 라이트맵 오버래핑 UV 요 경고는 좀 무시해라 라는 거고. 네. 가끔 되게 어이없는 실수를 학생들이 마이너스 스케일을 넣어서 막 플립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런 건 절대 금기.
이거 맥스에서 열어보면 막 그 리셋 엑스폼 안 돼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왔어요. 진짜? 네. 그럼 이 범인을 맥스에서 열어볼까?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센터로 가거든? 와. TV다. 스케일 100 문제 없고 1m짜리 박스 맞아? 그럴걸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래? 노말도 좀 볼까? 노말에도 문제가 없고 왜 쟤만 이상한 짓을 하는지 궁금하단 말이야.